또 이 구속된 사람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김 처장이 키를 쥐고 있었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항이 매우 제한적으로 변했습니다. 검찰의 윗선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숨진 김문기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책임진 인물입니다.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사업 일당의 공소장에는 김문기 처장이 관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먼저 김 처장은 지난 2015년 3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여러 평가 항목에서 다른 컨소시엄에는 0점을 주고 성남의뜰에는 A를 부여해 결국 성남의뜰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게 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면서 초과이익 환수를 주장했다가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김 처장과 당시 부하 직원들은 추가 이익금은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하기로 한다는 조항 등을 추가한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민용 변호사의 요구로 해당 조항을 삭제한 사업협약서 재수정안을 제시했고 공사의 추가 사업이익 배분 요구권이 누락된 협약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이다 보니 지난 9일을 마지막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의 공모를 인정할 정황을 비롯한 범죄 혐의점이 없어 참고인 신분이었다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을 뿐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황무성 초대 사장의 사퇴 압력 의혹에 연루된 유한기 전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돼 검찰의 윗선 수사가 한동안 멈췄는데 다시 제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 처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 지시로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했다는 등의 정황이 나오면서 공사와 대장동 일당, 성남시 윗선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연내 대장동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주요 사건 관계인의 사망으로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